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안경을 어디 뒀는지 한참 찾는다거나 분명 기억하고 있던 약속을 깜빡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억력 감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나 설마? 치매인가? 무언가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입니다. 사실 이런 걱정이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치매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잖아요? 근데 더 걱정되는 건 이게 더 이상 노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서도 진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걱정하고 뭘 괜찮다고 봐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알츠하이머 전문의인 피터 라빈스 교수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그냥 기억력이 좀 나빠지는 거랑 병적인 인지 저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둘 사이의 선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질문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하게 걱정하는 부분이죠. 바로 기억력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난다거나 내 열쇠 어디 뒀지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난다거나 여러 번 이야기 들었던 중요한 약속,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있는 결혼식 같은 걸 자꾸 잊어버린다. 이건 그냥 깜빡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이런 건 어떠세요?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아주 익숙한 일, 예를 들어 매일 하던 요리 레시피가 갑자기 헷갈린다거나 늘 잘 정리하던 가계부가 갑자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게 어쩌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게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자, 이제 기억력 문제를 넘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그냥 기억력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미묘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차려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치매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렇죠. 기억력 문제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는 기억력보다 이 실행 기능이라는 게 먼저 약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실행 기능?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순서에 맞게 착착 진행해서 끝내는 능력.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식사 준비를 예로 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기억하고 2단계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3단계랑 4단계. 그러니까 찌개 끓이는 시간이랑 밥 되는 시간을 맞추고 동시에 반찬도 내고 상도 차리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조율하고 관리하는 데서 갑자기 버벅거리고 힘들어한다면 이게 바로 실행 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력 말고도 이런 변화들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변하는 거요. 평생 꼼꼼하시던 분이 갑자기 돈 관리에 무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또 예전에는 정말 좋아했던 취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시들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치매 증상과 아주 비슷한 증상이 전혀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 전반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세요?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 또는 불안이나 요실금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요.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술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이랑 똑같은 양을 마셔도 머리가 훨씬 멍해지고 심하면 필름이 뚝 끊기는 거죠. 마벨스 교수가 진짜 귀에 쏙 들어오는 비유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맥주 3잔이요. 우리 뇌에는 6잔 마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은 잘 주무시나요? 수면 문제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갑자기 새벽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 못 이룬다거나 아무리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푹 못 자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 역시 우리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질문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나 치매구나 하고 스스로 진단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들은요, 진단을 위한 게 아니라 알아차림을 위한 도구예요. 스스로에게 치매라는 딱지를 붙이라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네?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만약 이 질문들을 쭉 보시면서 어쩐지 요즘 내가 예전의 나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희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조기에 발견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나빠지는 속도를 생각보다 훨씬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더 나은 시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더 주도적으로 챙기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